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이 김혁주입니다. 네, 저희 이 방송 얼마 만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저희 밖에 나가서 했었나요 그동안? 지난번에 남해 가서 하고 거제 가서 하고. 우리 좀 잘 사는 것 같다. 나 밖에 나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들고 나가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였어요. 편집장님이 거북이처럼 등에 매달고 다니십니다. 네, 오래간만에 저희 디에어에서 전해드리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와. 좀 더 열렬하게 좀 환호를 좀 해보시죠. 우와.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11월 주제는 전통의 재해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모르셨어요? 네, 저 몰랐어요. 아니 지금 11월 저희 특집이 벌써 3편이 벌써 나갔는데. 진짜요? 그 공유까지 하셨는데 그걸 모르세요? 제가 거의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F&B 분야에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영과점 하루 권지공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과점 하루 권지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많이 떨리네요. 아니 근데 박수를 먼저 치셔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보통 연예인들이 앞에 나올 때 자기가 박수 치면 예. 그러면 다들 따라 치는데 저희가 순간 이런 게스트가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가 얼었어요. 자연스럽게 박수를 따라 쳤어야 되는데. 공개 방송 분위기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이긴 한데요. 성함이 무협지 주인공 같은. 그래요? 네. 네,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진짜요? 네, 무협지를 보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무슨 신비한 문파의 후계자 같은 그런 이름. 네. 진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권지공 이렇게 하시면 그럴 수 있구나. 편집장님 무협지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소식적에 좀 읽었죠. 제가 키보드 그 무협지 매니아인데 사실은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 정도, 뭐 나간다, 뭐 이 정도만. 성함이 한자가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뜻자에 공공자를 쓰는데 뜻이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네, 지금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과자가 아니라 뜻이 있는 과자가. 그렇죠. 의미를 뭔가 이렇게 담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게 이름이 연과점 하루인데요. 네. 연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들었을 때 왠지 우리의 것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우리께 연과예요? 아니 그 느낌이 연과라고 그러니까 우리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스낵은 아니니까? 네, 스낵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것인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과자라고 할까요? 익숙한데 낯선. 네네네. 익숙한데 낯선 느낌.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한번 선을 보고 되게 럭셔리하고 그다음에 맛을 보니 우와 이 맛은 그냥 일반적인 무지몽매한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 미식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탄미주의적인 맛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편집장님이 극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석 선물 드렸거든요. 이게 느낌이 항상 제품을 자기가 사 먹으면 자기 돈 나가니까 아까운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물을 딱 받는 순간 우와 하면서 뭔가 더 좋은 느낌 그런 거 맞으시죠? 그러고 우걱우걱 먹는 거죠.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면 그렇게 못 먹는데 자린고비처럼 아마 끈에 매달아가지고 천장에다 걸어놓고 그냥 술 마시면서 안주처럼 쳐다보았을 텐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걱우걱 먹어보게 된 거죠. 네, 듣는 분들은 약간 유추하셨겠지만 고가의 제품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셨을까? 굉장히 그 궁금증이 커지게 됐거든요. 과연 연과란 무엇인가? 저 연과 하면은 알 것 같기는 해요. 말랑말랑한 느낌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다들 상상하실 때 연양갱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네, H 회사에서 나온 연양갱을 설국열차? 그럴 수가 있어서요. 연과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과는 말랑말랑한 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연을 써서 부드러운 과자라는 의미고요. 예. 캐러멜과 한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단가요? 뭔가 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특별한 컨텐츠를 하시거나 새로운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는 항상 저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너무 당연한 일상인 거예요. 저희 녹음하기 한 1시간 전에도 이미 제조를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힘든 그 제품 이렇게 해서 뭔가 설명하시기보다는 말랑말랑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과를 이제 그 어떤 연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연약과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 상품으로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연과를 판매하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가 된 거죠. 아, 그러면 어딘가에 그 글은 단어는 존재하는데 지구상에서 처음 개발해낸 연과라고 치면 그 네이버에 치면 연이 나와요. 연과 뭐 아, 연과 네네네. 엔드 네네네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걸 뭐 그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된 건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캐러멜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캐러멜 관련 뭐 클래스를 한번 들었는데 예. 먹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약간 천재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 시중에 나온 캐러멜들을 다 사 먹어봤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 먹어 보니까 그때는 만들기 전이에요. 제품 개발하기 전 이제 그냥 소비자로서 많이 사 먹어봤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중에 있는 캐러멜이라는 게 이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그 캐러멜 아닌 거죠? 네네 그건 아니고 이제 수제 캐러멜이 뭐 한 재작년부터 조금씩 국내에서 태동하기 시작하던 단계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캐러멜은 오리온에서 일본 모리나가와 기술 제휴로 만든 밀크 캐러멜이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캐러멜의 표준형입니다. 맞습니다. 아,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약간 10원 느낌의 사각형의 누렇고 하얀 종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캐러멜인데 캐러멜이 그래서 그 수제 캐러멜이랑 일반 고객분들이 경험하신 캐러멜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이제 뭐 하나에 뭐 500원 뭐 언저리 수준에서 어릴 때 먹던 캐러멜인데 그 최근에 나온 이제 수제 캐러멜들은 다 좀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러멜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그 수제 캐러멜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오리진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시는 소비자들이 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도쿄의 넘버 슈거 같다. 도쿄에 있는 어떤 카라멜 가게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일본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제 캐러멜. 그리고 이제 그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에서 또 소개가 되는 바람에 그러네요. 더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도 엄청 유명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넘버 슈거를 검색하면 한국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올리거든요.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먹고 어떤 경험을 해보고자 또 도쿄를 갔어요. 시장 조사 차원에서. 그러면 창업하시기 전에 내가 더 잘하겠는데 하고 여행을 가신 거네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자신감, 근자감으로 이제 그 여행까지 갔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먹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라멜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왜냐면 넘버 슈거의 어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좀 잘 설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면 누군가는 또 넘버 슈거를 카피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제 식대로 해석해 보면 맛의 문제를 뛰어넘는 뭔가가 더 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경험 자체가 그러니까 왠지 이제 디저트가 뭐 원래 그렇지만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섰지 많이 발전했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뭐 어떤 제과 학교라고 치더라도 뭐 동경에 뭐 유명한 제과 학교가 있고 프랑스에 유명한 제과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일본식 디저트가 뭔가 디저트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앞서 있는 것처럼 뭔가 오리진이 그쪽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캐러멜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잘 판단하신 것 같은 게요. 이 캐러멜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물엿 같은 거거든요. 물엿이요. 개념이 뭐냐면 서양에서 뭐 우유, 뭐 설탕 이런 걸 넣고 졸여서 만든 게 캐러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요리 방송 같은 거 이런 게 나와요. 그 양파를 썰어가지고 막 볶으면 색깔이 캐러멜처럼 변하죠. 캐러멜라이즈 되죠. 이런 표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식으로 많이 시켜 먹는 족발에도 캐러멜 색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식에도 캐러멜이 소스처럼 들어오거나 첨가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은 넓은데 약간 비슷한 느낌의 뭐가 많이 있다 우리 이미. 그러니까 이 캐러멜이 수제 캐러멜로 가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 사회 캐러멜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그렇죠. 아, 그럼 꼭 캐러멜은 아닌데 요리당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바꿔 말하면 지금 보편적인 대중 음식이 되어 있는 짜장면 같은 경우. 진짜 그 캐러멜은 아니지만 캐러멜 같은 느낌. 네, 짜장면을 고급스럽게 만들면 얼마까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삼선 짜장이고 뭐 이게 뭐 고급 음식점이면은 10,000원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 무슨 짜장면이 10,000원이 넘어가냐 이러고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과점 하루에서 내놓고 있는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캐러멜로 가시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니크하지가 않다. 나는 올리원을 추구하고 싶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선반에 있는 물엿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본능적으로. 그럼 네. 일본에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돌아오신 건가요? 네,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오리진이 우리한테 없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만들 때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뭔가 로컬 브랜드고 로컬 상품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캐러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것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대신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문헌이나 어떤 한과에 대한 연구를 좀 시작했죠.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필요하다면 구매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문헌을 통해서 한과의 오리진은 어떻게 있는가, 한과에는 어떤 재료가 쓰여지나, 뭐 약과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료들로서 이제 캐러멜스럽게 만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과는 대표적으로 다 튀기잖아요.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물론 캐러멜은 버터가 들어가지만 이제 그런 기름으로 튀기는 거랑 좀 버터에서 풍미를 더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약과들이 맞습니다. 튀긴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담백하게 만드는 방법은 캐러멜의 제조 방법에서 좀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재료는 어떤 문헌을 통해서 이제 조사했던 한과의 재료들로 좀 실험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일본 트립은 우연히도 이제 캐러멜을 해보고 싶다 해서 갔던 일본의 여정이었는데 돌아오면서는 저한테는 그런 좀 깨달음을 줬고 돌아와서 오히려 이제 우리 어떤 과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밑바탕이 된 거죠. 거의 해골물 수준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해골물이 그 원효대사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해골물이라고 그러시지만은 같은 해골물 먹고 유학을 하고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의상대사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종교 방송으로. 네. 이번에는 불교 버전입니다. 예. 네, 최근 불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해골물을 마시고도 어떤 사람은 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럴 건데. 수 있죠. 약간 요즘 그 한 이슈를 건드려 보자면 해골물 마시고 명상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전통에서 뭔가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에서 찾겠다라고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캐러멜이랑 좀 비슷한 듯 다르고 뭔가 이제 찰떡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게 양갱이냐는 얘기도 하고 식감이 좀 캐러멜과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문헌 조사를 하시다가 제품 개발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누군가한테 먹여보면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먹여보는 과정은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아는 지인들한테는 거의 다 제가 뭐 배송을 다 해주고 혹은 이제 뭔가 시식회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뭐 개발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책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제품을 동시에 만들면서 지인들을 실험 대상자로 삼아서 6개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 못 받은 지인도 있긴 한데 그 모집단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는 뭐냐라고 혹시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가지는 보안 그러니까 이 재료로 사실 그런 재료들로 캐러멜처럼 만든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질적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궁합이 안 맞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먹여보고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조금 독특한 느낌을 받은 게 보통은 식음료나 어쨌든 로컬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좀 접근이 다르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대호각성하셨던 시점에 직장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을 맞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식음료를 원래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원래 이제 금융회사의 작은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던 차였고, 어떤 식음료에 대한 애정은 사실 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거란 생각은 사실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나 꾸는 것처럼 이제 나도 한번 저런 펍, 저런 바, 저런 카페를 차려봤으면 하는 어떤 마음에 그냥 어떤 하나의 숙제 버킷리스트처럼 갖고 있긴 했죠.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우연이 그러면 우연이 아닌 거네요. 어떤 스파크가 팍 터지는 날이 있었을 뿐이지 그 전부터 뭔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먹으러 다니거나 하면 공간을 좀 열심히 보기도 하고 맛에 대한 부분을 이거 어떻게 좀 연출했는지 그냥 뭐 셰프님이나 아니면 뭐 주인장한테 이거 되게 특별한데 이거 어떤 것은 음식에 대한 관심은 원래 애정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연과도 일종의 과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과자가 튀기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쿠키 같은 건 구워서 나오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먹는 무슨 깡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튀긴단 말이에요. 그 유탕이 튀긴다는 뜻인가요? 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라면도 튀기는 것을 유탕 처리 식품으로 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게 가서 무슨 깡으로 끝나는 거는 다 튀겨서 만드는 과자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깡.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왜 깡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원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일일 일깡 그 개념은 좀 설마? 아닌데. 네. 뭐 저도 하루에 새우깡 한 봉지씩 먹고 잔 적도 있긴 하지만은 이 살이 괜히 온 살이 아닙니다. 뭐. 네, 여튼 그 연과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것도 굽는 건지 아니면은 뭐 튀기는 건지 보통 아까도 나왔던 약과가 다른 좀 뭐랄까 이 조리 과정을 갖고 얘기를 유밀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약과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약과가 유밀과라고 해서 그게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런 걸 넣어서 튀겨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설탕을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네요.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따지면 설탕이 그때는 없었겠죠. 그렇구나. 아마 엿기름이나 물엿 뭐 이런 걸 썼겠죠.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튀겨서 만드는 건데 그럼 연과는 튀기는 걸까? 뭘까? 또 비슷한 것 중에 엿인데 엿은 졸이잖아요. 졸여서 만드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편집장님 되게 당대한 어떤 지식의 저변에 깜짝 놀랐는데 거의 뭐 대도서관급이세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유밀과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유탕 과정을 대부분 거치는 게 과자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사실 저는 연과가 부드러운 과자지만 사실 식품 유형 과자에 해당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조 방법이 이제 캐러멜에서 어쨌든 저희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캐러멜의 제조 방법은 식품 유형이 저희는 이제 캐러멜로 지금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캔디류 왜냐하면 연과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연과류라는 게 이제 그냥 약과는 또 저희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이 달라서 제조 과정에 따르면 식품 유형은 이제 캔디류로 해당되고 캔디류 안에 이제 뭔가 양갱, 캐러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중탕 그러니까 조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연과도 졸여서 만드는. 네, 맞습니다. 캐러멜과 좀 비슷한. 근데 제조 과정은 캐러멜. 제가 보기에는 기업 비밀이 있어서. 기업 비밀은 따로 없고 손맛입니다. 손맛. 최근에 저 손이 기업의 비밀입니다.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 봤더니 붕어빵을 만드는데 뭐 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쪄내고 막 이런 수많은 TV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말씀은 쪼립니다지만 그 앞에 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어요. 중탕으로 졸인다고. 예. 그냥 졸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모아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정성입니다. 정성. 왠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정말 있긴 있었던 그런 종류의 과자. 좀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요즘 말로는 디저트류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실전된 디저트가 아닐까. 그래서 뭐 전수되어지지 못하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해외 디저트의 자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복원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과점 하루의 제품을 보고 전통의 재해석 요 주제에 맞춰 갖고 초청을 했던 거거든요. 네. 편집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무협지 같네요. 잊혀졌는데 기인을 만나서 뭐 동굴에서 이제 무슨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내공을 일갑자를 쌓아야 되는데 그 내공을 쌓은 다음에 이제 장풍을 날리면 이제 바위가 깨지면서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중탕의 방법으로.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여튼 뭔가 이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문헌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디저트류였을지 추측이라도 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사실 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가 문헌 조사를 뭐 아주 방대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문헌으로 따지면 어쨌든 그 부드러운 연약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연약과. 연약과의 어쨌든 준말이 연과라고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연한 약과. 예, 그럼 연한 약과는 도대체 어떤 약과냐? 사실 뭐 연하다 경하다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샤하게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 보면서 말씀처럼 이제 이게 어느샌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 연약과라는 표현 자체가 좀 사라졌고 그렇다 보니까 연과라는 표현도 좀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과 명인이 계시면 네, 그런 부분은 좀 뭐 첨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식품 전공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런 한과를 또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이 굉장히 미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누군가가 좀 알려주시면 뭐 저도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갈수록 무협지 같아요. 도전을 허락한다. 네, 뭐 이게 실전이 돼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재료,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잃어버렸던 고리를 찾았다라는 점에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이거는 우리 영화 소설이 원작이죠. 마이클 크레이튼인가요? 그 사람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쥬라기 공원 보면 모기가 먹은 영화? 그런 게 아니고 호박 안에 들어있는 모기 안에 있는 DNA를 추출해 갖고 공룡을 재생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캐러멜에 뒤지지 않는 우리의 것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100년 전, 200년 전에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연과와 지금 연가점 하루에서 만드는 연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로컬에서 일어나는 전통의 재해석이 아니냐. 예, 근데 완전히 바탕이 없이 시작하신 건 또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시고 개연성을 찾으신 거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컬의 진화. 그 책에도 보면 로컬 컨텐츠는 발굴 자원, 그러니까 부존 자원을 발굴하는 발굴 자원 형태, 그다음에 창조 자원 형태로 간다는 건데요. 지금 연가점 하루 같은 경우는 창조 자원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크리에이티브. 네, 크리에이티브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부존 자원이 뭔가를 찾아봤는데 남아 있는 건 딱 두 글자, 연과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부존 자원을 발굴해낸 거죠. 그러면은 연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전통 한과 제조 방식에 들어있는 원재료라든가 조리 방식 안에 연과를 추측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창조 자원에서 부존 자원, 발굴 자원에서 진짜 창조 자원의 형태로 연과가 탄생이 된 거죠. 저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까 그 쥬라기 공원 얘기했으니까 화석 뼈대만 끄집어낸 다음에 살을 입히잖아요. 복원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급스러운 럭셔리를 표방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한과 자체가 흔히 말하는 밥상이라고 하나요? 그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밥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쌀로 이렇게 튀겨서 만든 밥상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뭐 밥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들 하죠. 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한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과들은 사실 고급 과자예요. 사실 그 한과를 뭐 치면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지만 다 이렇게 선물 패키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한과 자체는 좀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궁중 한과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실에서 먹거나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그 뭐 이렇게 서민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디저트라는 거를 이렇게 먹고 즐길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디저트가 굉장히 강국이지만 이 디저트는 근대화의 어떤 유산이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와서야 이제 디저트가 많이 발달한 것이고 뭐 한과가 오리진이라고 하면 그 한과가 어쨌든 이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 시기에는 대부분은 아마 명인들이 어떤 궁중에서 이렇게 만들던 게 아닌가. 그 자체가 한과가 좀 고급스러움이 사실 있는 거죠. 사실 궁중 요리인데 굉장히 대중화된 요리가 있어요. 뭐죠? 저희 어제도 먹었잖아요. 라면이요? 아니요. 라면은 우리나라 떡볶이인가요? 맞아요. 떡볶이가 진짜? 예. 떡볶이가 궁중 음식이에요? 떡볶이 원래 궁중 음식이었어요. 진짜?
그 떡볶이 궁중 요리는 지금 거랑 완전 다르죠. 생긴 게 달라요. 아, 네네네. 예. 궁중 떡볶이 있잖아요. 떡은 조금이고 고기하고 야채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네. 아. 진짜 떡이 볶였다 그 안에서 예, 이 정도인데 원래 그게 이제 왕자, 공주, 옹주, 뭐 대군님들의 그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예. 활쏘기라거나 이루고 나서 먹는 간식으로 출출할 때. 네 그렇게 나온 게 떡볶이였는데요. 그게 이제 그 6.25 이후에 예. 시장 떡볶이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냥 떡으로 이제 가느다란 떡이나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 가래떡 같은 그런 거에다가 밀가루 떡일 수도 있겠네요. 그 간단한 양념을 넣어서 그냥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게 만든. 그래서 원래 궁중 떡볶이의 그 뭐랄까요? 그 형태나 이런 건 실전이 됐지만 어쨌든 떡볶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떡볶이가 나온 거거든요. 네. 예상 바뀌네요. 지금은 네. 서민 음식인데. 네, 서민 음식이 된 거죠. 다시 고급화가 되고 있기도 아, 하고요. 그래요? 네. 떡볶이 많이 프리미엄이 됐죠 지금은. 아, 그쵸. 맞아. 프리미엄 떡볶이만 봤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와는 달리 한과 종류들은 처음부터 고급스럽게 왔다라는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저렴해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과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명절에 먹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밥상의 형태가 아니고서는 뭔가 패키지화된 형태의 한과는 과거로부터 계속 이제 좀 고급 디저트류에 해당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 일제 강점기 때 넘어온 생과자류는 대중들이 먹었던 건데, 근데 그 한과라는 정말로 원래 것들을 찾아간 것들은 손도 많이 가고 재료가 비싸니까. 네네네. 예. 뭐 잣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옛날로 갔으면 과자를 못 먹었을 거예요. 고급스러운 거잖아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는 부족했는데 주식으로 쓰기에도 모자란데 그거를 간식으로 만든다고 그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계층의 음식일 수 있겠네요. 네, 럭셔리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시간도 없으니까 저런 것도 먹을 수 없어. 그냥 산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뽑아서 먹는 거지 뭐. 그래서 무 하나 뽑아갖고 뚝 잘라갖고 먹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뭐 여유를 즐기면서 호사를 즐기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명품, 럭셔리 이런 것과 또 괴를 같이 하는 사치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하루 연관은 스몰 럭셔리 사치품이다.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만. 예, 근데 아니, 저희가 실제로 소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편의점에서 만난 분들한테는 좀 다를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제 간식을 좀 뭐 즐겨 먹었거나 아니면 뭐 청취자분들께서 뭐 빵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뭐 카페에 가면 뭐 커피 한 잔 빵 하나 먹으면 요즘 10,000원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이제 나는 커피는 믹스 커피밖에 안 먹는다라는 분들에게는 좀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합리성을 따지는 분들한테는 약간 가격대가 있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신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과 종류들이 고급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과를 보면 그 좀 더 뭐랄까 재능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게 나오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그 아까 이제 그 캐러멜로 다시 돌아가면 캐러멜의 포장 방법이 이렇게 캔디를 양쪽으로 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과를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캐러멜로 이거 왜 연과라고 말해? 그냥 캐러멜이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한과 기법으로 만든 캐러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거를 그냥 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뭐 저는 연과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 한국식 캐러멜이라고 표현을 또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이제 뭐 외국인에게 저희 연과를 설명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뭐 코리안 스타일 캐러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 포장 방법 자체를 그래서 저고리에서 영감을 받은 저고리 앞섬에서 영감을 받은 포장 방법을 채택한 이유도 오리진이 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손이 또 워낙 많이 가는 과정이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좀 않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정성을 담았다 이런 면에서 선물용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느낌이 약간 선비가 도포를 입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도포를 한꺼풀 벗고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건 의도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 이제 그런 오리엔탈적인, 그러니까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볼도 이제 전통 매듭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맛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라 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달달한 음식 좋아하는 분들, 그냥 빵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디저트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맛에 대한 기준보다는 이에 안 붙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약간 과자나 캐러멜 좋아하시는 분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아는 거 있죠. 다 먹고 났는데도 뭔가 남아 있고 어금니 어디쯤에서 며칠 동안 함께 살 것 같은 기분이 이거는 안 들어요. 유년기의 추억 중에 항상 그런 게 있죠. 저거 씹다가 이빨 빠졌어, 뭐 이런 거. 아. 치과 가야 되는데 치과 안 가고 캐러멜로 이빨 뽑았어. 아, 레진 빠졌어 그 느낌. 이렇게 딱 물었다가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사실 그게 굉장히 실험할 때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캐러멜이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가 그동안 나쁜 경험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찐득하다, 치아에 좀 안 좋은 것 같다, 달라붙는다, 이런 자체가 캐러멜이라는 단어에 따라붙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그 경험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걸 어떻게든 탈피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캐러멜과 식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게 느낌이요. 약간 껌과 캐러멜 어디 사이에, 그다음에 요즘 우리 친구들 많이 먹는 말랑카우랑 흡사하면서 싹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네,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진짜 뭐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캐러멜 하면은 진짜 최악의 캐러멜이 있어요. 뭐예요? 투시롤인가 그것도 캐러멜인가?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그게 미군 전투 식량인데 6.25 때 장진호 전투 때 비상식량. 장진호 이게 워낙 잘 만들어져서 열량도 엄청 뛰어난데 아주 추운 곳에서도 입안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까지 썼냐면은 전투 중에 총탄이 날라와서 트럭에 연료 탱크가 구멍이 뚫리면 옆에서 입에다가 투시롤이라고 물고 있으면 입안에서 녹아요.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그걸 모아갖고 붙여요? 연료 탱크 안에다 붙이는 거죠. 진짜? 무슨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그 홈쇼핑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놀라운 능력을 체감하고 이런 식으로 액자 붙는 거. 네, 그런 형태의 그런 용도로 써서 아직도 이 최악의 캐러멜의 투시롤은 아직도 미국에서 전투 식량 안에 넣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보다 캐러멜을 더 많이 하셔서. 이거 오늘 오신다고 해서 살짝 예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자꾸 비교가 되는 건데 캐러멜을 계속 가면 아무리 고급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도 쌈마에 이런 게 있지. 막 뭐 영하 20도에서도 녹고 뭐 무슨 사막에서도 뭐 찐득찐득하게 녹아 없어지는 그런 캐러멜, 이빨 빠지는 캐러멜,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러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이 제품 자체가 어쨌든 식감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거는 제품 어떤 사업 관점에서, 브랜딩의 관점에서 그 상품의 어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배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